자, 수열의 극한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수열의 극한. 우리 수투에서 지금 얼마 전에 배웠던 함수의 극한. 이걸 한번 접근해 볼게.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뭐였지? 오케이, 콜. 자, 아이디어는 동일합니다. 뭐라고요? 극한이라는 정의가 수학적 용어로서 뭐라고? 접근을 바탕으로 하는 수학적 개념이라는 일단 표현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이 극한이라는 녀석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정확한 값을 구한다? No. 그 녀석으로 다가가는 값을 구하는 사정이었죠. 그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일단 표현하고 있는 함수의 극한이라고 얘기하는 표현 의미가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의 f x였잖아. 가능하지? 그죠? 기준점이 뭐였어 이때는? 당연히 그래프니까 x축이 있었어야 되고 y축이 있었어야 되고 그래프가 있어야 되고 그 그래프에 따라서 어떠한 한 특정적인 알파란 녀석으로 다가갈 때 나의 y값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합니다의 표현이 바로 함수의 극한이었죠? 괜찮죠? 그래프 위에서의 표현을 보고 그걸 가지고 미분을 활용한다. 뭐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었던 함수의 극한. 그러면 수열의 극한이라는 건 뭘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뭐 출발이야? 수열 출발이잖아. 그죠? 수열 가지고 와. 자, 나의 수열 뭐 AN이라는 녀석을 표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1, A2, A3 그래서 A, N 이런 게 지금 N 항까지 표현한 AN 수열이었죠? 수의 나열 가능해.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무엇이 궁금하다? 바로 이 뒤에가 궁금하다 이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이러한 녀석을 표현하는 기호가 바로 뭐니?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용했던 저 기호에 그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리미트 그리고 A, N이라고 표현할 거라고. 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 여기 정의역은 X였고 그 X가 알파로 가는 하나의 특정적인 점으로 다가갔지만 수열이라는 건 방향이 하나일 수밖에 없죠. 그죠? 수를 나열하기 때문에 점점 항이 커져감에 따라 그 값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다의 아이디어를 씌울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결국 여기에 지금 일단 미지수는 n이라는 항의 넘버가 되겠지. 그리고 그 항의 넘버가 뭐 할 때? 졸라 커질 때. 그래서 그 졸라 커진다라는 표현이 바로 뭐였어? 무한대 콜. 가능합니까? 결국 수열의 극한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시면 돼?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 n입니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사실 출발은 끝나죠. 가능해요? 오케이.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보기 편하게. 자, 나의 수열이라는 게 뭐 bn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1, 2, 3, 4 콩콩콩 간단해요? 괜찮죠? 그랬을 때 여기에 일반항을 표현하시오 라고 얘기하면 일반항 어떻게 생겼어? 누가 봐도 n이잖아. 괜찮죠? 근데 우리는 이 n이라는 게 일반항 bn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고요. 이 뒤에 과연 그 값은 그러면 어디를 향해 갈까가 궁금한 거라고. 그지? 어디를 향해 접근하는지가 궁금하다고요. 그러면 이 뒤에 지금 극한이라는 아이디어에서는 뭘 붙인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bn bn 자리는 n이 들어가겠죠.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값은 어디로 갈까? 당연하지. 무한대로 가잖아. 그죠? 근데 이때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함수의 극한의 아이디어가 그대로 들어와요. 너를 무한대로 간다는 게 네 지금 감각적으로 느껴지겠지만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할래? 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실수의 영역으로 다루고 있던 표현의 의미를 정의역을 자연수로만 바꿨을 뿐 여기를 항의 넘버 n이라고 보고 그 값에 따라서 나의 항의 이름 an이라는 녀석을 y축으로 설정을 해버리면 1의 값에 따라서 1의 가격 2의 값에서는 2의 값을 3의 값에서 3의 값을 그러면 이 녀석이 어디로 갑니까의 표현은 당연히 y는 x라는 그래프처럼 네, 점들을 쭉 이었을 때 그 점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라는 그래프 위에서의 표현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가능하지? 그럼 얘는 점점 위로 솟구치잖아.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 끝이 없이 커집니다. 무한대. 의미 괜찮죠? 오케이, 아이디어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그대로 무한대입니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고요. 하나만 더 써볼게요. 자, 예를 들어 이런 녀석이 있대요.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콩콩콩.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일반항은 뭐니? 그렇지. n 플러스 1분의 n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규칙을 담아낸 일반항 찾기. 표현음이 가능하죠? 수열 아이디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요. 포인트. 그러면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cn이고 그 cn의 자리는 n 플러스 1분의 n이란 녀석이 들어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은 어디로 수렴합니까? 하면 벌써 보이죠? 얼마야? 자, 이거 지우고 이거 그래프 표현으로 한번 다가가 볼게요. 잘 봐. 이거 그래프 한번 표현해 봅니다. 1일 때 얼마야? 뭐 2분의 1? 2일 때 얼마야? 3분의 2. 더 커지는 거 보여? 4일 때 얼마야? 4분의 3. 5일 때 얼마야? 5분의 4. 괜찮죠? 값이 점점 커지긴 커질 건데 그 녀석이 어디로 가는지가 궁금해. 그럼 뭐 한다고요? 이 녀석을 실수처럼 연결한다고요. 괜찮죠? 그럼 이걸 실수 영역으로 바꿨을 땐 당연히 너를 그래프로 표현할 거니까 y라고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본래 지금 이 의미는 AN인데 이 녀석을 자연수의 범위가 아닌 실수의 영역처럼 다루기 위해서는 y 이퀄 x 플러스 1분의 x라는 함수로도 네가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고. 괜찮지? 그러면 결국 이 그래프의 이름을 봤더니 뭐야? 유리함수잖아. 그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붙여서 부분분수로 찢어서 표현하면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 그러면 점근선 마이너스 1과 1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k 값이 음수니까 여기 2사분면과 여기 4사분면이 그려집니다의 표현으로 너 점근선을 향해 가는 그래프의 모양을 갖는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 의미 괜찮지? 근데 이 상황에서 뭐 하고 싶다고요? 무한대로 보내고 싶다고요. 그죠? 그럼 무한대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위에 있는 점은 이 그래프를 따라서 따라가겠죠. 그럼 점점 커지긴 커지는데 어디를 향해? 이 y의 점근선을 향해. 그 점근선이 얼마야? y는 1이잖아. 괜찮지? 이거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도 배웠었어. 그죠? 1보다 무슨 값? 작은 값. 그래서 뭐라고? 1 마이너스 0이라고 표현하셔도 된다고. 무한소라는 표현과 곧 무한대분의 1은 뭐라고? 0이라고. 0분의 1은 뭐라고? 무한대라고. 그래서 이 무한소라는 지금 이 사실에 다가가는 값들의 개념이 극한의 첫 시작이라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1로 다가가는 무한소 0이라는 녀석이 있어서 1-0이라고 표현이 가능한데 그 녀석을 값으로 설정할 때는 근사값으로 1이라고 표현한다 했죠.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러면 결국 우리는 여기서 뭐야? 또 똑같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는 개념이 나타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녀석의 최고차항을 비교해서 1이라는 값을 벌써 너네들은 느낌으로 알고 있었어야 된다고. 오케이? 별반 다르지 않다. 자, 이러한 시작점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표현은 동일하게 갑니다. 자, 수열의 극한이라고 시작하면 결국엔 첫 번째 수렴과 두 번째 발산이 있습니다. 자, 수렴이라면 무슨 의미야? 라고 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an이라는 녀석이 특정한 알파의 값으로 다가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값이 정해지는 상태. 그치? 어떤 하나의 값으로 다가가는 상태에 지금 an의 극한이 표현되면 이때는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발산이라는 건 뭘까? 라고 봤을 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어떻게? 첫 번째. 그렇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n이란 녀석이 무한대라고 표현되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 다시 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n이란 녀석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건 뭐? 음의 무한대로 발산. 세 번째. 오, 예. 어떻게 알았지? 좋아요. 자, 여기서는 함수의 극한과 또 차이점을 하나 나타냅니다. 자, 발산이라는 녀석은 분명히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밖에 없었지만 수열의 극한에서는 어머나 세상에 이 녀석의 수열이
홀수항과 짝수항을 따로따로 떼서 홀수항 쪽 곧, 자, 이렇게 표현할게. 그 안에 있던 K가 무한대로 가는 A, 이 K-1은 알파로 가는데,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가는 A, 이 K는 베타로 간 거야. 괜찮아? 그리고 이때 알파와 베타가 서로 다르대. 오케이? 좌극과 우극처럼 홀수항과 짝수항이라는 지금 표현으로 수열의 극한에서 나타나고 그 수렴의 값이 있는데 다르다는 거야. 그럼 이때는 뭐라고 표현한다? 진동이라고 표현한다. 오케이? 자, 대표적인 예시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녀석에 대한 표현에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n 정도 아까 우리가 예시 들은 거 보시면 되겠죠? 값이 1, 2, 3, 4 그래서 어디까지? 점점 커져 나가는 것까지. 그래서 무한대라고 표현 가능. 이쪽에 있는 녀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이번엔 마이너스 x 곧 마이너스 n이라는 녀석을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점점점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게 음의 무한대로 발산의 표현을 갖는다고요. 음이 괜찮지? 결국 이 예시들에서 중요한 건 마지막 진동하는 녀석. 여기서의 대표적인 예시는 누구냐면 바로 얘입니다. 마이너스 1의 n제곱. 가능합니까? 자, 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란 녀석은요,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 네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꺼내질 때를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가 필요하다고요. 괜찮죠? 그리고 그 n이 2k일 때는 위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이 되니까 1의 값이 되고 2k 마이너스 1일 땐 홀수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의 상황을 우리가 점으로 살짝만 찍어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1일 때 홀수니까 마이너스 1, 2일 때 짝수니까 플러스 1, 다시 3일 때 마이너스 1, 4일 때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위아래 위아래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겠죠.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어떤 값으로 가는지가 궁금한데 그 사이에 있는 녀석들이 계속적으로 위아래로 하나의 값을 선택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더라. 그림이 뭐 하고 있어? 진동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상황은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위아래로 진동한다의 표현, 바로 진동 발산이라는 표현을 주는 거예요. 가능하죠?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요런 거 한번 볼게요. 하나만 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가지고 있긴 해. 근데 이 뒤에다가 이런 거 한번 붙여볼게. 너무 어렵나? 처음이니까 이런 거 붙입시다. 이런 거 n분의 1. 오케이. 자, 이거 어떨까?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있긴 한데 n분의 1이 곱해졌어. 궁금하죠? 궁금하잖아. 솔직히 궁금하면 뭐 해야 돼? 점 찍어봐야 돼. 오케이? 이 녀석의 값이 궁금한데 아직 계산의 방법 우리가 몰라? 그럼 뭐 해? 그래프 위에다가 점 찍어보자고.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점을 찍어보려고 봤더니 자, 얘를 그러면 우리가 AN이라고 표현하고 그 안에 1부터 집어넣어서 항들을 찾습니다. 1 집어넣으면 홀수제곱이니까 마이너스에 1이 들어가면 1. 마이너스 1부터 항이 출발해서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6분의 1, 콩콩콩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죠? 그럼 이제 얘를 그래프 위에다가 그려볼게요. 분명히 진동을 하긴 할 거야. 자, 첫 번째 항 1에서는 마이너스 1. 좀 크게 할게. 이 정도에다가 마이너스 1 합니다. 두 번째 2일 때 2분의 1. 그러면 한 이 정도에 2분의 1이 있겠죠. 세 번째 마이너스 3분의 1. 이 정도에 마이너스 3분의 1이 그려질 거고 다시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6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어때니? 분명히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진동하긴 하는데 지금 그래프 한번 봐볼래? 처음에 폭이 요라 컸다가 조금 작아졌다가 점점 작아져서 어디로 가? 위쪽도 아래쪽도 다 X축에 달라붙어 버리죠.
그럼 위의 그래프만 따로 떼서 생각했더니 그 따로 뗀 녀석들도 어디로 오고? X축으로 오고, 아래쪽에 그래프 따로 뗐더니 이 녀석도 X축으로 다가오더라. 괜찮을까? 그러면 이 표현에 의해서 위에는 플러스 0이고 아래는 마이너스 0이지만 그러한 녀석을 리미트로 표현한 의미 곧 뭐야?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가는 A, E, K라는 녀석과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가는 A, EK-1이라는 녀석이 각각 0과 0으로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이때는 같은 값으로 수렴합니다의 홀수항과 짝수항이니까 뭐야? 하나의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더라.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 상황에 따라 나의 녀석은 0으로 수렴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 의미 괜찮죠? 지금 포커스는 딱 하나야. 여러분들이 함수의 극한에서 다 배워왔기 때문에 수렴과 발산이라는 상황에서 지금 알파로 수렴하는 것과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는 개념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산으로서 벌써 많이 다루어봤다고. 그죠? 그럼 머릿속에 하나 더 각인시켜야 될 게 바로 뭐다? 진동, 발산이라는 녀석이다. 그 진동이라는 녀석은 홀수와 짝수를 따로따로 뗀 지금 그 항들의 수렴의 값이 서로 다를 때 진동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녀석을 확인하는 방법 방금 그래프로도 보여드렸고 그 상황에 따라서 홀수항과 짝수항이 분명히 진동하고 있었는데 리미트를 따져보니까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그건 의심만 있었을 뿐 사실은 같은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수열이 수렴하는 녀석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 정도가 시작의 위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수열의 극한입니다. 자, 예제 1번 한 문제만 해보고 다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볼게요. 쭉 남겨보면 개념 문제라고 있습니다. 예제 1번 하나 다루어 보시죠. 스톱! 같이 한번 가볼게요. 예제 1번. 자, 예제 1번은 답이 1이었고요. 2번은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었네. 3번은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 4번은 0으로 수렴이었죠. 의미 괜찮죠? 자, 이거 뭐 하라고 얘기했냐면 그래프 이용해서 조사하고 수렴값 그리고 그때 극한값을 구하라고 얘기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래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거 표현할 건데 잘 모르겠어. 그럼 뭐 하자? 일반항 찾자. 자, 네 녀석의 끝이 뭐야?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점 몇 개만 찍어보면 1일 때 3분의 2, 2일 때 4분의 3 어떻게 되는 거야? 값이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그때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당연하지. 이거 1-3분의 1이고 1-4분의 1이잖아. 빠지는 값들이 점점 뭐해져? 작아지죠. 그럼 전체 값은 뭐해져? 커져. 괜찮지? 이거 5분의 4는 1-5분의 1인데 그러면 3분의 1을 하나 찍었고 그 다음에 4분의 3, 그 다음에 5분의 4, 그 다음 6분의 5, 그 다음 뭐 7분의 6 이런 식으로 값이 커지긴 커질 건데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잖아. 그때 뭐 하자고요? 여기 있는 녀석의 그래프에 이름을 y라고 위치를 붙여서 함수처럼 취급하자고. 그치? 그리고 나면 이거 유리함수. 그러면 그 유리함수 이 위치를 x와 x로 배치해가지고 함수를 한번 표현해보면 얘는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 빼기 1입니다 라고 지금 이 녀석을 나눠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부분분수로 찢을 수 있다고.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 점근선이 표현되겠죠? 여기에 x는 마이너스 2라는 점근선, y는 1이라는 점근선 좀 더 위쪽에다가 표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녀석은 플러스 붙이면 마이너스, k의 값이 0보다 작다. 4분면의 2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려지는 유리함수 중 자연수 범위에서만 곧 1사분면에서만 표현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그래프가 표현돼서 이쪽 화살표가 나타날 거라고요. 의미 괜찮겠어? 그러면 결국 이 상황에 따라서 값이 다가가는 건 나의 점근선을 향해 곧 1로 다가가는 1-0이지만 리미트가 붙어있는 극한의 의미에서는 네가 1로 다가갑니다. 수렴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죠. 다시 나는 1이라는 값으로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다고요. 자, 두 번째로 내려올게요. 이건 벌써 보이죠? 1, 3분의 5, 4분의 8, 5분의 11. 호호, 뭐야? 수열로 보자면 이런 센스 있나? 그죠? 앞에 1이 2분의 2로 보이면 되지.
괜찮지? 그랬을 때 아래 분모는 2, 3, 4, 5 분자는 2, 5, 8, 11 분자 뭐야?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공차 얼마? 3. 그럼 일반항 찾아라 하면 3n이 먼저 배치되면 된다 이거지? 그리고 2가 처항이니까 1을 넣었을 때 2가 되는 마이너스 1 붙으면 일반항 찾았네. 오케이. 2, 3, 4, 5니까 n보다 1 큰 거 n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잖니. 의미 괜찮나? 오케이.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 이거 지금 답안지가 잘못됐네. 이거 봐봐. n 플러스 1분의 3n 마이너스 1인데 n 플러스 1분의 3n 플러스 3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그지?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을 찢어서 표현하면 3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판단 가능하겠네. 의미 괜찮죠? 점근선 찾아봅니다. 마이너스 1과 3이래요. 여기에 마이너스 1 그리고 3 K값은 계속 음수 나타나서 1사분면에 그려지는 그래프가 표현되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1을 대입했을 때 1, 이 정도에다가 찍어놓고 이런 식으로 가는 화살표 그어줄 수 있겠지. 의미 괜찮죠? 무엇을 연습하는지 잘 봐야 돼, 그지? 가장 첫 시작은 네 녀석의 점을 그래프 위에다가 찍어놓고 다가가는 그 위치 찾기, 곧 점근선이 존재할 때 수렴한다라는 그 표현을 보고 있는 거다. 체크하자고요. 그럼 이 값은 3-0으로 가지만 그 값을 리미터와 함께 값으로 선택할 땐 3. 그리고 뭐 한다?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표현의 의미를 붙일 수 있다. 가능합니까? 오케이. 자, 다음 넥스트. 헤헤. 여기는 뭐 볼 필요 있을까요? 없죠? 그죠?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야. 뭐 그래프로 표현해보자면 1일 때 2이고 2일 때 1이고 3일 때 0이고 4일 때 마이너스 1이고 5일 때 마이너스 2이고 그러면 점점 커져나감에 따라서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꺼져간다. 그지? 그러면 저 멀리를 향해서 가는 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요건 의미 쉬웠고요. 자, 4번. 결국 이 녀석이 이제 하나의 포인트였는데 우리 이제 알죠? 자, 여기다가 표현할게. 좀 더 크게 해서 일단 표현을 한번 봅니다. n이 1일 때인데요.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여기 이 정도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한번 좀 표현해 볼게. 괜찮지? 좀 크게.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9분의 1이래요. 9분의 1은 그거의 3분의 1배니까 뭐 한 요 정도의 9분의 1이 벌써 이만큼 줄어들겠네. 대박. 그 다음 마이너스 27분의 1 그러면 그거의 3등분이니까 뭐 요 정도로 오겠죠. 그러면 뭐 요 정도로 가겠죠? 요 정도로 가겠죠. 거의 근처에 어디 X축 근처의 점들이 표현될 거라고요. 의미 괜찮죠? 그러면 홀수항과 짝수항,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짝수일 때는 플러스여서 진동을 하고 있지만 그 진동의 위치가 점점 X축으로 다가오면서 진동하는 형태는 이러한 상황의 그래프가 표현됐을 때 각각을 잘라서 생각하면 짝수항들도 X축을 향해서 다가가기 때문에 플러스 0, 홀수항들도 X축을 향해 다가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0. 그러면 각각의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가는 A, 2K, K도 0이고 A, 2K 마이너스 1도 0이더라. 그러면 이 상황에 따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AN도 0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요거 하나 더 추가로 지금 배우는 거다라고 판단하자고요.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자, 그러한 녀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예제 3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 3번 살짝 한 번만 다시 한번 다루어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자고요. 오케이. 이 정도면 같이 한번 가봐도 되겠죠? 자, 일단 각각 적혀있는 답을 보면 이거 뭐 무한대로 발산.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뭐 진동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죠? 이건 플러스 2와 0인가? 진동 넌 1 콜 이렇게 되겠네. 그지? 한번 가보자. 자, 여기도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n-3이에요. 이런 거는 지금 겁먹지 말라고 했죠? y는 x-3으로 눈에 보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항이 커져감에 따라 값이 점점 커져가는 상태. 무한대. 의미 괜찮나요? 오케이. 다음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2 이런 거 조금 흔들리실 수 있는데
이것도 살짝 한번 봐보면 1 들어가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2 들어가면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 3 들어가면 마이너스 2, 뭐야? 풀 2, 마 2, 풀 2, 마 2. 위아래 진동합니다. 그죠? 그럼 이런 상황도 우리가 리미트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가는 게 짝수항이지. 그러면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가는 a, 2k라고 표현하시면 된다고. 가능해? 이런 약속들이 조금 여러분들 눈에 쉽게 보일 수 있어야 돼. 수렴의 값은 2로 수렴한답니다. 아래쪽 마이너스 2자. 이건 홀수항들의 리미트니까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 때 a 2k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 그죠? 그러면 홀수와 짝수를 따로따로 나누어서 리미트를 따져봤더니 서로 다른 값이 됐다? 그게 바로 진동이다. 의미 괜찮죠? 야, 어차피 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저 지세음씨. 야, 깜짝이야. 뿔만 뭐한대요? 그러면 뿔만 2 아니에요? 아, 뿔만 2요. 함수 소리? 그러니까요. 오답은 졸라 잘 찾아요, 심시한기. 뭐 수업 안 됐다가 갑자기 뭐 하나 틀렸다면 갑자기 심한 뭐. 그죠? 이거 이런 그림 있냐고요, 지산반스야. 오케이. 자, 다음. 다음. 자, 이 녀석은 1 들어가면 0, 2 들어가면 2, 0, 2, 0, 2. 이것도 이제 너무나 잘 보이더라. 홀수, 양, 짝수, 2. 서로의 값이 다르다. 진동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라스트. 네 번째 거. 여기 이 녀석 조금 독특하지 않았나요? 그죠? 여기도 한번 가볼게. n분의 n 마이너스 1의 n제곱인데 이런 거 한번 봐보면 자, 1 넣었을 때 얼마야? 1분의 그렇지 0이야. 1분의 1 빼기 1 0이잖아. 괜찮지? 초항 0부터 출발한답니다. 두 번째 2 들어가면 얼마일까? 2분의 2 더하기 1이잖아. 괜찮죠? 오케이. 그럼 여기 2분의 3이야. 잘 봐봐. 3이 들어가요. 그러면 3분의 3 빼기 1이죠. 3분의 2야. 냄새 안 나니? 4 들어가면 4분의 4 더하기 1이야. 4분의 5. 5 들어가면 5분의 5 빼기 1이야. 5분의 4. 여긴 그럼 뭐겠어? 6분의 7이겠지. 맞아. 이쪽은 마이너스 1, 이쪽은 플러스 1. 괜찮잖아.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얘는 1보다 작은 쪽, 얘는 1보다 살짝 큰 쪽. 근데 그 녀석이 계속 변하고 있다 라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 그래프를 일단 여기다가 표현을 할 거면 우리의 그림은 1을 기준으로 그려주겠죠.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첫 번째 2분의 3이라는 건 1보다 살짝 큰 값. 이 정도에다가 2분의 3을 표현할 수 있겠네. 다시 두 번째 3분의 2. 그러면 그거의 3분의 1만큼 작은 값. 이 정도에다가 3분의 2가 표현되겠죠? 그 다음 4분의 5는 4분의 1. 그러면 뭐해? 점점 커져나가는 지금 범위와 작아져가는 범위가 줄어들죠? 밑에 분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은 그래프가 요렇게 안쪽으로 아예 몰리게 되겠죠. 누구 기준? y는 1 기준. 수민이 가능? 오케이. 그러면 결국 그 상황에 따라서 나의 녀석에 대한 각각 홀수와 짝수를 따로따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홀수란 녀석은 이런 식으로 가잖니. 그러한 녀석은 1 마이너스 0, 1입니다 라고 표현 가능하고 짝수항을 따로 떼도 이런 식으로 가잖니. 그 녀석도 1로 수렴하잖아. 그러면 결국 그 상황에 따라서 내 녀석은 서로 같은 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a n은 1로 수렴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더라. 가능하죠. 분명히 우리가 기술을 배우겠지만 그 기술 전에 뭐를 알아야 된다고? 수열의 극한이라는 녀석의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 된다고. 그 의미는 하나하나의 점들, 곧
나의 항들에 따르는 넘버에 따르는 그 각각의 항의 값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 값이 엄청 커져가며 혹은 엄청 작아져가며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지만 하나의 특정 값으로 점점 다가가는 값의 형태를 나타낼 때 뭐다? 수렴한다. 그리고 수렴하지만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가 각각 다른 값으로 수렴할 때는 우리가 진동한다까지 표현해서 발산의 범주에 하나를 더 집어넣어 놓는다까지. 오케이. 자, 수열의 극한의 성질 갑시다. 이제부터는 기술 배워야죠. 그죠? 항상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다 그래프 위에다가 그리고 연산할 수 있겠어. 시간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점성적으로 여기에 대한 의미들을 다시 확인하러 가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성질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수렴할 때부터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둘 이상의 수열의 극한값 곧 AN이란 녀석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이란 녀석이 베타로 수렴한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상황에 맞춰서 이 녀석들에 대해 한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AN, BN 첫 번째 플러스 얼마일까? 라고 얘기하면 생각조차 하지 말고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가능하죠? 오케이. 두 번째 마이너스 색깔을 바꿔볼까요? 마이너스 그러면 크게 씁시다. 그 녀석의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다. 당연하고요. 다시 곱하기 그리고 마지막 나누기로 표현 가능하더라. 체크 가능하죠. 이 상황에서 항상 함수의 극한도 그리고 수열의 극한도 거기에서 문제의 포인트를 잡는 게 바로 이 나눗셈이라고 얘기했던 거 포인트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죠? 얘일 때는 단 뭐가 붙어야 돼? 뭐가? 그렇게 베타가 나눗셈에서는 얘가 항상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베타라는 녀석이 0이 아닐 때만 가능하니까. 의미 괜찮지? 사칙 연산에서 다항식처럼 연산이 가능해지는데 언제? 수렴할 때는. 근데 그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한 포인트가 바로 나눗셈에서는 반드시 그 분모의 값이 0이 아닐 때만 비로소 수렴할 수 있다. 의미 괜찮죠? 여기도 똑같이 표현돼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에 대한 문제의 유형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이거죠. 리미트 AN이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AN 곱하기 BN도 수렴한답니다. 그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BN이 수렴하냐고 물어봤어. 참일까 거짓일까? 어머나 세상에 10초면 나와야 되는 답인데 거짓이라고요. 맞아? 그래 뭘 했어. 수렴하는 정보가 두 개가 있을 땐 이 둘을 연산을 통해서 BN이란 녀석을 찾아봐야 문제가 된다고. 이게 참거짓을 만드는 기니디 추론의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요. 그죠? 근데 AN 곱하기 BN이라는 녀석과 AN의 관계를 통해서 BN을 구하는 방법이 뭐였던 거야? AN으로. 그렇지. AN 곱하기 BN을 나누는 거였던 거지? 괜찮아?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면 이 값이 알파고 이 값이 베타라고 표현 가능하다. 그러면 이 녀석이 알파분의 베타라고 표현 가능한데 나눗셈이 표현되면 항상 수렴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케이? 뭐가 0이 아닐 때? 그렇지. 알파가 0이 아닐 때라는 정보가 붙어야 된다고. 이게 참으로 바뀌려면 이거와 동시에 플러스에서 뭐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수렴의 값 리미트 AN은 0은 아닌 값이다 라는 정보가 붙어 있어야만 된다고요. 의미 괜찮죠? 이렇게 세 가지의 정보로 붙어 있어야만 그때 비로소 나의 리미트 BN이라는 녀석을 수렴한다라는 정보가 쭉 사라지고 똑같은 문제로 이렇게도 만들어 볼까요? 동일 문제. 자, 얘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이라고요. 그래, 당연하지. 지금 얘기하는 거 봐봐. 얘 수렴이고 얘 수렴이면 이 두 연산을 통해서 이 녀석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죠? BN 찾으려고 봤더니 뭐야? A인과 AN이 같잖아. 없애고 BN을 위로 올려야 되잖아. 그럼 뭐야? 얘를 나누면 된다고.
괜찮지? 결국 bn이라는 녀석을 an이라는 녀석을 bn분의 an으로 나눕니다의 표현으로 표현 의미를 바꿔라.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이 수렴한다의 정보는 알파로 베타로 표현했을 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되는데 어머나 세상에 그냥 수렴의 값이기 때문에 얘가 뭐일 수도 있다. 0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단 베타가 0이 아닐 때의 정보가 있어야만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거짓이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괜찮겠지? 오케이. 이래서 나눗셈에 대한 정보에서만 항상 포인트를 체크하시고 자 문제를 살짝 바꿔서 이런 식으로 가면 자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라고요. 그죠? 이건 생각도 안 해도 돼. 나눗셈이 아닌 연산에서는 무조건 참이 될 수밖에 없는 수렴의 조건입니다. 이 녀석 수렴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녀석으로 얘를 만들어라. 그러면 얘를 알파로 넣고 얘를 베타로 넣고 생각했더니 둘을 곱하면 A인이 사라져서 Bn 되겠네. 난 AN 곱하기 AN분의 B, N이요. 리미트는 붙어 있고 그러면 알파, 베타가 되고 당연히 0이어도 상관없는 수렴값이죠. 괜찮지? 곱인지 혹은 나눗셈인지 근데 항상 여기가 우세하게 출제된다는 거 판단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수렴할 때에 대한 정보들과 그걸 사칙연산으로 연산해도 된다는 포인트에서 하나 집중하실 거. 나눗셈은 0이면 안 된다. 체크 하나 하시고 두 번째 자 이건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입니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게 붙냐면요. AN이 알파로 수렴해. 그러면 당연히 한번 생각해 볼래? 야 얘일 때 n이 무한대로 가는 an 플러스 1의 극한값이 궁금한 거야. 당연하지. 생각조차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맞아? 왜? 무한대를 집어넣어서 무한대죠. 무한대를 집어넣어서 무한대죠. 근데 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그 무한대 더하기 1이지. 하나만 더해진 상황인 거야. 같은 무한대의 표현에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볼까? 예를 들어서 수렴하고 있는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가지고 점근선이 y는 2였던 거야. 자, 이 항 전항과 이 항 다음 항은 가는 방향이 다른가? 아니죠. 그냥 하나만 늦게 출발했을 뿐, 하나만 더 빨리 출발했을 뿐 가는 방향은 같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n에 대한 정보가 그대로 있는 채로 뒤에 상수항이 붙어도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리미트의 정보는 알파로 동일하게 수렴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성질로 정리하시는 포인트가 바로 뭐냐? 얘가 알파면 an 플러스 1도 an 플러스 2도 콩콩콩 n의 정보 그대로 놓은 채로 뒤에 상수항을 아무리 붙여도 그 값은 동일한 알파로 수렴하더라. 마찬가지. 내 녀석의 정보에 마이너스를 붙였어? n은 변하지 않은 채로 상수항이 줄어들더라도 변화는 없다.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거. 방향이 얘가 알파로 수렴할 때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짝수만 따로 떼서 리미트를 구하더라도. 오케이? 왜 그래? 아까 얘기했죠. 위아래 진동하는 상황에서 A2K와 A2K-1이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AN도 알파로 수렴한다 했지. 반대 상황인 거야. 그러면 AN이 알파면 당연히 짝수, 홀수 다 같은 값으로 가고 있잖아를 발견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마찬가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A, 2n-1도 같은 값으로 수렴. 가능해. 이게 수열의 극한에서 나타나는 대표 특징인데 왜 대표 특징이냐면 이 정보가요. 결국 여러분들 수열의 기납적 정의 있었죠. 그치? 그 수열의 기납적 정의의 활용 포인트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an 플러스 1이 2분의 1 an 더하기 1이래. 괜찮아.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면 이제 an이 당연히 수렴한다는 걸 아는데 말로도 해준 거야. an이 수렴할 때 그 수렴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단순 예시입니다. 가능하죠? 그럼 뭐 해야 돼? 수렴한다 했잖아. 괜찮아? 그럼 그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읽는 순간 혹은 우리가 발견한 순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a, n은 알파입니다라고 하나를 정해 놓는다고요. 근데 그게 알파로 수렴하는 순간 또 뭐? 대박!
an 플러스 1도 알파로 수렴한다고. 괜찮지? 그럼 이제 우리가 저거를 점화식으로 봐야 되냐? 혹은 수열의 기납적 정의로 봐야 되냐? 아니. 수렴한다는 정보가 있을 땐 그대로 성질로 보셔야 된다고. 리미트를 붙였을 때 그 사항에 따라서 얘도 알파로 수렴, 얘도 알파로 수렴이니까 결국 이 정보는 사칙 연산에서 다항시처럼 연산이 가능하다는 모두가 다 수렴한다라는 정보로 알파를 바꿀 수 있다고요. 괜찮죠? 그렇게 되는 순간 결국 이 녀석은 어디로 수렴? 2분의 1, 알파가 1이기 때문에 알파가 2로 수렴합니다. 예스! 내 값은 2였어요. 끝. 가능하지? 결국 세음이가 제일 좋아하는 양아치 풀이가 가능해진다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고생했던 그 수학적 귀납법, 곧 귀납적 정의라는 사항 자체를 파괴하는 연산이 생긴다고. 어디? 극한에서.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이 값이 어디로 향해서 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정보에서 수렴한다는 정보는 큰 무기가 된다는 거 체크하셔야 돼. 콜? 아이디어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런 식의 상황이 일단 하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러한 녀석들은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는 거. 그럼 여기서도 뭔가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잖아. 두 가지만 보시자고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a 2n-1이 수렴한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a, n이 수렴하냐고 물어봤어. 참일까 거짓일까? 잘 생각해봐. 홀수항이 지금 수렴을 한다. 알파로 다가간다. 그런 때 전체가 수렴을 해. 맞을까 틀릴까? 거짓이죠. 가능해? 왜? 여기서 보이는 이 a 2n-1이 an에 포함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얘가 뭐 한가? 작은 거야, 작은 거. 홀수만 따로 뗀가? 얘는 뭐 한가? 홀수 짝수 다 합친 거, 큰 거. 숫자가 크다고 해서 더 큰 게 아니야. 그죠? 그러면 결국 작은 거가 수렴할 때 큰 게 수렴하냐고 물어보면 안 할 수 있다고. 그잖아. 뭐? 진동. 대표적인 예시가 있잖아. 홀수항 1, 짝수항 0, 홀수항 1, 짝수항 0, 콩콩콩. 그럼 이거 지금 전체 항은 진동하고 있지? 수렴해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홀수만 따로따로 떼면 1, 1, 1, 1 뭐해? 수렴하잖아. 괜찮죠? 이렇게 진동이 대표적인 반례가 된다는 것도 체크 하나 하시고. 그러면 이걸 반대로 쓰면 이러면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죠. 그죠? 순서만 잘 생각하세요. 누가 P고 누가 Q인지 우리의 명제의 테마에서 누구부터 시작해서 누구한테 포함되는지의 의미를 보셔야 됩니다. 가능한가? 오케이. 이렇게 포인트를 체크하실 수 있다. 정리할 거 있으신 분들은 가볍게 정리 한번 하시고 세 번째 정보도 한번 가봐야 되겠죠? 자, 여기는 이제 함수극한과 같은 개념입니다. 뭐? 자, 부등식과 극한이 같이 만났대요. 그럼 뭐가 생긴다? 샌드위치를 가기 위해서 뭐가 생겨야 돼? 등호가 생겨야 되잖아. 맞아? 무슨 말이었어? 이런 거죠? 여기 있는 첫 번째 정보가 왜 뒤늦게 웃어? 창피하게. an보다 bn이 크대요. 맞아? 이 상황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an이 알파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bn이 베타랍니다. 그러면 알파보다 베타는 뭐하다? 크거나 같다고요. 그죠? 알고 있죠? 그죠? 오케이. 이러한 녀석은 어떤 걸로 예시를 드는 게 가장 편했다? an이라는 녀석을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로 bn이라는 녀석을 1 플러스 n분의 1 정도로 예시를 듣는 게 가장 편했다 이거지? 그지? 그럼 리미트를 여기다가 붙이는 순간 얘네들이 0으로 다가서서 사라진다라는 포인트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 녀석은 서로 같아질 수 있다고 뭐 할 때? 리미트가 붙을 때. 그지? 근데 bn이 큰데 왜 같다만 나타나? 아니, an이라는 녀석이 사실 1 플러스 n 플러스 1은 그대로 논체로 bn이라는 녀석을 2 플러스 n분의 1 정도만 정하더라도 이 녀석이 크면서 리미트의 값도 더 크다도 나타난다 이거죠. 그죠? 뭐 할 수 있다는 거? 같아질 수 있다는 것만 알아야지 크다가 파괴된다는 건 아니에요. 큰 건 그대로 유지된 채로 같다가 생기더라. 그게 부등식과 극한이 만났을 때 성질이라고.
자, 그렇게 되면 결국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생기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얘기한 샌드위치 정리가 되죠? 이건 이제 문제에서도 가끔 활용하니까 포인트를 정리하시면 이번엔 대소관계가 AN이라는 녀석이 BN보다는 작고 CN보다는 크더라.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CN 값이 알파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BN 값도 알파로 수렴하더라. 그죠? 각각이 알파로 수렴하면 결국 AN 값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 상황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AN 값은 얼마다? 알파다. 찾아낼 수 있더라. 그지? 내 값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활용하는 방법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라고요. AN에 대한 정보는 없는 채로 CN과 BN이 있는데 그 녀석의 리미트가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이렇게 같은 값으로 AN 값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유는 이라고 표현했을 때 바로 이 둘을 활용해서 CN 리미트 붙은 거 크거나 같다. 리미트 붙은 AN 크거나 같다. 리미트 붙은 BN이란 녀석이 표현된다 이거지. 같다가 들어가는 순간 각각의 수렴의 값이 알파고 알파면 알파와 알파 사이는 알파 사이에 끼어서 알파일 수밖에 없더라의 표현을 나타낸다고요. 아이디어 괜찮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수렴할 때 세 가지의 정보들 확인 한번 하시죠. 자, 두 번째는 뭐 할 때 상직? 수렴하지 않을 때 상직. 오케이. 자, 일단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되죠? 야,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얼마죠? 무한대죠. 그죠? 값이 커져가는 상태에서 커져가는 상태를 곱하면 무한대. 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얼마일까? 무한대죠. 뭐 무한대 곱하기 상수도 하나 해볼까? 상수 C. 그럼 얘도 뭐 C가 양수일 때 양의 무한대, C가 음수일 때 음의 무한대. 가능하지? 근데 이 상황의 연산이 결국 뭐를 갖냐면 야, 이렇게 결정되는 거 말고 안 결정되는 것들도 있어.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가능해. 자,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얼마일까? 몰라. 가능. 이유는 방금 얘기했지. 같은 무한대였다 치더라도 그 녀석이 곱해져서 무한대가 나타나는 상태도 있고 그리고 더해져서 나타나는 무한대인 상태도 있어. 맞아? 이 무한대는 어떠한 상태인지 사실 커져가는 상태만 아는 거지 어떠한 정확한 상태인지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세 가지를 표현하긴 하자. 자, 위에 거 무한대 이거 위라고 표현할게요. 이거 아래라고 표현합시다. 자, 그럼 위에 거의 무한대의 차수가 아래 거보다 차수가 높대요. 그러면 저 값은 뭘까? 그렇지. 무한대가 되잖아. 가능해? 요라 큰 무한대분의 요라 큰 무한대가 위. 그래서 작은 무한대분의 큰 무한대. 그러면 무한대가 남는다. 위의 차수와 아래 차수가 이번엔 반대. 이러면 얼마일까? 그렇지. 0이죠. 아래가 점점 더 커져 나가고 위에는 사실은 작게 커져 나가니까 아래가 더 큰 우세. 그러면 무한대분의 1 정도의 상황으로 0. 무한소가 되더라.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바로 누구? 위와 아래의 차수가 서로 같을 때. 그래서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알 수 없다. 그지? 위 차수와 아래 차수가 서로 같으면 뭐 하는 건 알아? 수렴하는 건 알아? 맞아? 그죠?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값으로 수렴할지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괜찮니? 무슨 말이야? 같은 무한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칩시다. 위아래 차수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근데 그 같은 무한대에 위에는 2가 곱해져 있고 아래는 3이 곱해져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3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죠. 2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죠. 차수는 같은 상태지?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석해보니 약분돼서 3분의 2일 수 있잖아. 맞아? 뒤에 어떠한 변화에 따라서 그 값이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알파로만 수렴한다는 것만 찾을 수 있다고. 가능하죠?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정해지지 않는다. 부정형이라고 부른다고요. 가능하겠죠? 분명히 우리는 특정한 값을 갖는 녀석들이 궁금해. 그래서 그러한 녀석들에 대한 성질을 다루는 거야. 그때 첫 시작이 수렴하지 않을 때, 곧 무한대라는 값을 가질 때 두 가지의 변화값이 있어. 그게 바로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걔도 수렴할 수 있거든? 수렴할 때는 정해지지 않는 값이야. 가능하죠? 자, 두 번째, 뭐도 있다고? 그렇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있다 이거죠? 가능합니까? 오케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결국 뭐야? 이번에는 앞과 뒤야. 앞에 차수가 뒤에 차수보다 커. 그럼 뭐가 돼? 무한대. 자, 이번엔 이쪽이 커. 그럼 뭐가 돼? 오, 마이너스 무한대. 그죠? 어디가 더 크냐에 따라서 우세의 그 경향이 밖으로 튀어나온다고. 근데 이때 차수가 서로 같아. 그럼 뭐가 될까? 수렴할까? 안 하죠. 조심해야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와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또 달라요. 자, 왜 그래? 잘 봐. 이런 거 한번 봐볼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2n 플러스 1이 하나 있대. 이거 뭐야? 무한대죠. 괜찮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n이 하나 있대. 이거 뭐야? 무한대죠. 그죠? 차수 뭐해요? 같죠? 그죠? 오케이. 그럼 차수가 같아졌어. 오케이. 그러면 이 녀석에서 이 녀석을 뺄 거야. 사실 연산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an-bn의 정보를 한번 확인하러 간다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1에서 n을 뺀 리미트의 값을 구했습니다. 뭘까? 무한대죠. 맞아? 뭐야? n이 안 사라지지. 중요한 거야. 여기 테마가. 쟤는 n이 안 사라져도 돼. 그죠? 근데 얘는 n이 사라져야만 수렴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때 남아있는 항이 n 플러스 1이 돼. 그러면 전체 이렇게 묶어가지고 리미트를 붙이면 안타깝게도 무한대가 남아있죠. 그럼 뭐 해야 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하나 더야 차수가 같아야 돼. 그지? 그러면서 동시에 뭐 할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을 때. 가능? 그때 비로소 수렴의 정보로 갈 수 있다. 괜찮죠? 그렇다고 최고차항만 항상 같다고 수렴할 수 있을까? 라고 쳐도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항상 수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때 수렴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체크하시면 된다고요. 가능하죠? 무슨 말인지 보면 이런 거야. 두 가지만 보일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이번엔 뭐 할까?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3 한번 해볼까? 얘도 무한대 발산인 거 보이죠? 그치?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 얘도 무한대인 거 보이죠? 그치? 이렇게 최고차항이 서로 지금 같고 지금 차수도 같고 개수도 같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서로를 빼고 싶었다고. 그래서 이거는 뺄셈이 불가능하지만 안쪽에 녀석들끼리 뺄셈을 한 거야. 그랬더니 뭐가 남아? n 플러스 2가 남아. 무한대일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어때는? 이럴 때는 그죠? 차수 같고 최고차항에 지금 개수 같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얘네들을 뺐어. 그랬더니 다 사라지고 4만 남죠? 4로 수렴할 수도 있다고. 항상 수렴하는 거? 아니야. 수렴 가능하다 이거야.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더 포인트. 얘네들이 이렇게 밖으로 꺼내놓으면 연산은 항상 사라지거나 사라지지 않거나 내 눈에 보이죠? 그러면 그걸 숨겨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를 씌운다? 웬만하면 루트를 씌우자. 가능해? 이유는 그 녀석의 연산을 한 번 정도는 너네가 하라 이거야. 가능해? 그래서 결국 차수를 비교할 때 우리는 루트란 녀석이 있기 때문에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수렴 가능한 이 상태에서의 연산의 방법은 항상 어디로 간다? 유리화라는 테마로 가더라. 그래서 테마가 끝나죠. 그치? 그리고 유리화를 통해서 어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꿔서 연산한다고. 결국 모든 문제는 다 어디로?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는 녀석으로 연산이 수렴하더라. 체크하시면 돼요. 의미 괜찮죠? 자, 그럼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직접 연산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n제곱 더하기 3분의 2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의 계산값을 구하래. 얼마야? 2죠. 어떻게 했지? 그렇지. 최고차항만 비교했죠. 이유는 뭐야? 뭐를 활용했을까? 그렇지. 무한대분의 1. 무한소를 활용한 거죠. 결국 무슨 의미냐면 위쪽과 아래쪽에 차수만 같아도 얘는 수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래에 있는 녀석을 n제곱이라는 최고차항으로 묶었을 때 1 더하기 n제곱분의 3 위의 식을 똑같이 n제곱으로 묶었을 때 2 더하기 n분의 2 더하기 n제곱분의 1이라는 녀석을 만들 수 있었다 이거지. 그럼 위와 아래에 무한대 그리고 크기가 같고 개수도 같고 미지수도 같은 n제곱과 n제곱 그럼 약분으로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가능해? 그래서 가장 큰 차수를 그 녀석으로 묶어서 없애버렸더니 남아있던 녀석이 1과 n제곱분의 3 2와 n분의 2 n제곱분의 1이 되는데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모두가 다 0으로 사라지더라. 포인트로 날라버렸다 이거지.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녀석은 2라는 값이 되는데 다시 쳐다보니까 그 2가 뭐였던 거야? 라고 확인이 되니 얘와 얘 B 그 얘와 얘는 뭔데? 얘와 얘 B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최고차항으로 나누거나 묶지 않고 그 녀석을 통한 나의 차수 비교를 통해서 차수가 같을 때 개수 B의 값이 수렴값이다라고 찾아낼 수 있더라. 누구? 최고차항. 그죠? 그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 정도의 포인트만 알고 계시면 사실 여기에서 이 부정형이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특징에서의 여러분들 연산은 쉽게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치환이라는 녀석이 하나 숨어있는데 그건 유형에서 볼 거니까 이 정도 해서 성질에 대한 개념을 마무리해보고요. 문제 한번 또 가서 몇 문제 한번 보시죠. 예제 7번 그리고 예제 12번 예제 13번도 좋네요. 거기까지 일단 기본 딱 세 가지만 한번 건드려보자. 7, 12, 13 그리고 뒤에 문제들은 다시 또 선택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빠르게 세 문제 톡톡톡. 자 여기 봐봐. 무한대를 집어넣으려고 딱 봤는데 뭐야? 앞에 루트까지가 무한대 뒤에가 또 무한대죠. 그지?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야? 그리고 루트가 있어. 그럼 이 녀석을 빨리 뭐 하자고? 유리화 하자고. 왜? 앞에도 1차 뒤에도 1차잖아. 제곱에 루트 붙었으니까 최고차항이 차수가 같고 개수도 같은 상태. 가능하죠? 그러면 수렴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리미트를 그대로 붙여서 따라갑니다. 그러면 아래 n제곱 더하기 an 더하기 n분의 위에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a n만 남겠죠. 그치? 그리고 나면 n을 위에다가 집어넣고 아래다 집어넣는 순간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고요. 무한대 곱하기 a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위에는 부호를 신경 쓰지 않은 상태니까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여도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고요. 그때 딱 비로소 우리는 최고차항만 필요하다. 너만 의미가 없어지죠. 그지? 그럼 루트 n제곱이라는 건 n으로 꺼내지니까 아래 분모가 2n이고 위에는 그대로 an이 되더라. nn 약분되면 2분의 a 그 값이 8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a의 값은 4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었죠. 그럼 괜찮죠? 그럼 답은 2번이네요. 답을 잘못 얘기했네요. 미안해요. 거봐, 또 표정 거봐. 야, 병신아, 너 틀렸잖아. 계속 찍고 있었어. 그러니까 왜 쳐다보나 했네, 샹놈 새끼. 자, 12번 답은, 자, 눈으로 그냥 살짝 거봐. 얼마,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자, 무슨 정리? 샌드위치 정리. 왼쪽 리미트도 오른쪽 리미트도 2분의 1로 수렴하면서 가운데 있는 an의 값 리미트를 물어보니까 등호가 들어가서 2분의 1이 된다고. 자, 13번. 1번, 무한대. 2번, 8. 3번 3분의 4 4번 2분의 3 5번 2 자 안되는 거 질문 3, 3, 5? 3, 4, 5 또 1, 2 오케이 그럼 1, 2, 3, 4, 5 좋네요 5개 중에 5개 자 여기 한번 봐볼까? 이거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러니까 수열을 좀 알아야 된다 하잖아요. 여기 있는 녀석이 다음 항으로 갈 땐 항상 3씩 더해진대요. 이게 뭐야? 공차 D죠? 괜찮지? 그러다 보니까 초항 1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이 녀석에 대한 수열 A에는
3n-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확인 가능하시다고요. 괜찮죠? 그 상황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어.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래프로 표현한 것처럼 1에서 1의 값을 가지면서 기울기 3인 녀석으로 위로 커져나가자. 무한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녀석을 그래프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3n-2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대 빼기 상수 결국 무한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두 번째, 이거 어떡하지? 알파 박았죠? 그죠? 근데 알파를 박아서 수렴한다는 가정이 있어 없어? 없어. 그지?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거에서는 수렴한다는 가정을 붙일 수 있냐면 얘야 얘. 이게 이제 뒤에 바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 바로 다음 쉬는 시간 뒤에 뭐 배울 거냐면 등비수열의 극한을 배울 거예요. 리미트 아래 n제곱 뭐 이런 거. 그럼 이때 이제 아래 수렴 범위가 먼저 설명하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수렴하거든요. 근데 그때 R은 1일 때는 1로 수렴하니까 사실은 위험해. 그지? 그래서 저 앞에가 뭐일 때? 얘일 때. 언제나 수렴한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로 만약에 이 녀석을 정당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 상황에 따라서 얘를 알파로 박아서 연산을 8이라고 답을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알았어. 표정 보니까 모래 쉽생기 뭐 이런 표정이잖아. 그죠? 자, 갈게요. 여기 있는 지금 사실 문제의 표현에서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점화식 곧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배우신 분들과 안 배우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일단 가보긴 할게요. 사실 안 배우신 분들은 일단 눈을 질끈 감으시면 돼. 필요 있는 부분은 아니야. 지금 현재는 모두 다 규칙을 찾는 과정을 연습하고 있지 이러한 녀석을 암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과정이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그죠? 수열의 형태를 각각 상수를 양쪽으로 나누어서 등비수열 만들겠다. 그치? 그때 알파를 사실 이거 집어넣어서 된다. 표현의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찾을 때는 이 녀석을 분배해서 플러스 2분의 1 알파가 되면 이 값이 얘랑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알파가 8이라고 찾아내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이 식은 am 플러스 1 마이너스 8이 2분의 1 am 마이너스 8입니다 라고 찾을 수 있었다 이거죠. 괜찮죠? 그러면 결국 이 항이 전항 an일 때 이 항은 다음 항 am 플러스 1 여기 지금 기억 안 나시거나 혹은 잘 모르시면 안 봐도 된다고 중요한 테마는 아니라고요. 그죠? 수열에서도 이거 지금 웬만하면 다 설명 안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데 2분의 1이 있어. 무슨 수열? 등비수열. 그래서 an이라는 녀석이 a1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이 됐다 이거죠? a1이라는 거 1을 대입하면 되니까 1 대입하면 마이너스 7 2분의 1에 n-1제곱 an은 얘잖아. an-8 그러면 결국 나의 an이라는 녀석이 구해졌을 때 8-7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이 되고 거기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붙여버리면 얘가 0으로 사라진다고요. 가능? 그렇게 해서 결국 남아있는 항이 8 그게 곧 내 답이요라는 문제였다. 설명한 이유는 정확한 풀이는 한번 보여드리려고. 누구 때문? 지세음 때문. 오케이? 나머지 분들은 절대 집중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문제 이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가능하죠? 학교에서 이러한 점화식을 막 패턴으로 막 다 가르친 학교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현재 수능의 방향성에서 이런 거를 지금 추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여러분들 이 미적분이라는 파트는 고3 파트죠? 고3에서 여러분들에게 테마를 던질 때 뭐 던지겠어? 수능 특강과 함께 결국 내신을 일단 다룰 때 수능 대비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 그럼 이런 거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절대 안 나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는 뭐로 가는 게 좋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알파 받기로 가는 게 좋다. 그게 요구하는 방향이다. 알겠죠? 그래서 미리 연산한 대로 그냥 그렇게 8이라고 의미를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살짝 보여드린 거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자 다음 3번으로 가시죠. 여기 한번 봐봐. 나왔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왔다고. 이 문제 뭘까? 딱 두 글자로 얘기해 볼 사람. 그렇죠. 당연하지. 화났어요. 미안해요. 아니 대답을 얘기해줘가지고. 그렇다고 째려보는 것 좀 아니잖아요.
별표 하나 치시죠. 치환. 오케이. 왜 그래? 야, 리미트 안에 있는 an 값이 필요하대. 안에 숨어있잖아. 꺼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지? 꺼낼 수 없는 정보를 우리가 꺼내려면 변화가 필요해. 그래서 필요했던 게 바로 뭐다? 이 녀석을 bn이라고 치환한다. 가능합니까? 아이디어가 그래.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치환 첫 번째. 이 an-1분의 3 an 더하기 1이 bn과 같대요. 근데 우리는 an이 필요하니까 an 정리로 가야 되겠죠. 얘를 여기다 곱합니다. 3an 더하기 1은 bn 곱하기 2an-1 2an bn 마이너스 bn. 넘기고 넘겨서 an을 정리하기 위해서 an끼리 묶겠죠. 얘 bn을 너쪽으로 넘기면 bn 더하기 1이고 3an을 이쪽으로 넘기면 2an bn 마이너스 3a n이 되겠네. 공통인수 an으로 묶으면 2 bn 마이너스 3an이 됩니다까지 갈 수 있겠죠. 그죠? 연산 뭐 한 거냐면요. 그냥 이거 넘겨가지고 곱한 다음에 an으로 그냥 쭉 연산 묶은 거야. an 찾으려고. 그치? 그래서 an만 계속 집중해서 가고 나머지는 다 저쪽으로 넘긴 거. 그래서 an만 남겼더니 앞에 공통인수가 나와갖고 이 새끼도 넘길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an이라는 건 2 bn 마이너스 3분의 bn 더하기 1입니다 라고 찾아낼 수 있다. 그죠? 자, 근데 그 치환의 첫 번째보다 두 번째도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 뭐야? 그래서 결국 그 녀석을 bn으로 바꿨을 때 수렴의 값이 3이잖아. 이 표현 중요하다고요. 전체 통 큰 걸 bn으로 바꿨으니 그 녀석의 리미트 값이 3이라는 것도 알지? 그러면 결국 이 상황에 따라서 나한테 물어보는 문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n인데 an이 이제 2bn-3분의 bn 플러스 1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렴이 모두 다 수렴하면 사칙연산 다항식처럼 가능하다. 굳이 그럼 각각의 지금 리미트 bn이 3이라는 수렴의 값을 집어넣을 수 있죠. 6-3분의 3 더하기 1 3분의 4 포인트 끝. 좋죠? 이렇게 치환이라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내 녀석을 밖으로 꺼내고 그 녀석의 수렴의 값을 활용할 수 있다. 체크 하나 하시고 4번으로 갑니다. 자, 치환도 분명히 필요해요. 치환으로 문제 풀 수 있어, 그지? an이 필요하니까 그 녀석 bn으로 치환해가지고 바꿔가지고 an 대신 bn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끝.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보이는 게 뭐냐? 라고 봤을 때 an은 2n 플러스 1과 만나야만 1로 수렴하면 되지. 그러면 그 치환을 내 눈에 좀 더 편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 여기다가 2n 플러스 1 곱하고 여기다가 2n 플러스 1로 나눠도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이렇게 값을 구하러 가면 되죠. 괜찮을까? 필요한 정보를 붙이고 그 녀석으로 나눈다. 식의 변형. 이게 치환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죠. 사실 정확하다는 말은 둘 다 정확하니까 삭제하겠습니다. 무튼 좀 더 빠르고 편한 방법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an 곱하기 2n 플러스 1은 1로 수렴한다는 거 내가 알고 있었는데 앞에 리미트를 보니까 얘도 2분의 3으로 수렴하는 게 보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괜찮지? 그러면 수렴과 수렴은 사칙, 연산, 다항식처럼 연산 가는 2분의 3 끝. 괜찮겠지? 아이디어 괜찮죠? 재밌게 여러분들 표현하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다음 것도 볼까요? 5번도 의도하는 건 뭐겠어? 그렇지. 뭐야? 다음 항으로 갈수록 차수가 낮아진대자. 차수가 낮아지면 뭐 하겠어? 수렴하겠지? 라는 의도를 보여주는 거야. 루트를 붙여서 다음 항을 만든다. 차수가 낮아진다. 오케이? 그러면 결국 그 상황에 따라서 리미트 an이 알파입니다 라고 약속해서 각각의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우리는 수렴과 수렴의 상황에 따라 알파는 2 플러스 알파입니다 라고 정리하실 수 있게 되더라. 의미 괜찮지요? 양변 제곱해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는 0 알파의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세움이가 뭐래요? 샹놈이래요? 오케이. 자,
숨이 너무 크잖아. A1이 1이야. 그지? 그리고 1을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뭐야? A2야. A가 루트 3이야. 괜찮아? 오케이. 루트 3을 다시 집어넣었어. 그러면 A3은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이야. 가능해? 그러면 다시 이 녀석이 이 안으로 또 들어가겠죠. 다음 항은 그러면 A4는 루트 2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이야. 괜찮아?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숫자 너무 기분 나쁘지. 근데 볼 수 있는 건 하나 있다고 봐. 여기도 사실은 2 플러스 1이었죠. 그죠? 앞에 있는 2는 계속 고정한 채로 뒤에 값만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루트 2에 뒤에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는 양수의 값이니까 항상 뭐보단 루트 2보단 크다 이거지. 의미 괜찮겠어? 그죠? 나타나는 항의 정보가 양수 혹은 루트 2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 얘밖에 될 수 없다. 여기까지 정보 하나 확인하시면 되겠다. 괜찮겠죠? 오케이. 자,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확인하지 않았던 문제 딱 한 문제만 더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을까? 오케이. 17번. 자, 이런 문제 가끔 나타날 때 있어요. 요거 이제 뒤에 파트긴 한데, 그래도 할 수 있었던 게, 무한대 집어넣으면 이거 3의 무한대 제곱 무한대죠. 3이 무한대로 곱해지니까. 4가 무한대로 곱해져도 무한대겠지? 그럼 여기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분의 1이야. 맞아?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안에가 커져나가긴 커져나가는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에서 4의 n제곱으로 묶는다 이거야. 우세한 새끼로. 괜찮아? 그렇게 되면 이 뒤에는 4분의 3 n제곱 더하기 1이 남고 그 사항의 전체 n분의 1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거지. 장난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분배합니다. 그러면 4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 더하기 1 전체 n분의 1제곱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실 수 있죠. 의미 괜찮고 거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발산하네? 에이 못 푸는 문제였네. sorry. 이거 0으로 사라진다는 다음에 시간에 바로 이제 다음 우리가 개념을 할 때 던질게요. 이거 등비수열의 극한 거기서 0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게 0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1에 다시 무한대분의 1 0제곱 1 그래서 답은 4였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겨요. 다음으로 넘기시면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이라는 이 수열의 극한에서 두 번째 챕터가 나타납니다. 여기 있는 녀석은요 이런 거죠. AN이라는 녀석이 이러한 일반항을 갖는데 그 상황에서 그 뒤가 궁금해. 오케이? 수열을 뭐로? 등비수열로 국한시킨 거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결국 궁금하다의 표현은 여기였고요. 이 표현이 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a 곱하기 r의 n-1제곱이죠. 괜찮지? 나의 수열은 등비수열, 그 등비수열에 대한 극한값이 궁금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극한이라는 녀석은 항상 수렴과 발산이라는 녀석이 표현돼야 되는데 먼저 a가 0일 땐 당연히 아래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으로 수렴하겠죠. 괜찮죠? 그리고 두 번째 R2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수렴하더라. 포인트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의 수렴값은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0으로 수렴하고 R이 1일 땐 A가 0이 아닙니다의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A로 계속 가니까 A로 수렴 가능? 오케이. 먼저 뭐부터? 수렴할 조건부터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한 겁니다. 이렇게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왜 그러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A가 우리가 궁금한 사항은 아니니까 초항이라는 사항 자체는 0만 아니면 어차피 R에 따라서 수렴과 발산이 정해지니까 0이라는 걸 일단 수렴한다는 거 우리가 알아놓고 그 녀석 A를 뺀 R의 n제곱에 대한 나의 리미트의 값을 표현하러 간다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등비수열의 극한의 대표적인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R이 1보다 클 때,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표현의 의미를 한번 보러 갑니다. 자, 그러면 R이 1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하는 가벼운 예시, 이런 거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활용하는 게 뭐다? 지수, 함수. 가능? 오케이. n에 1을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 3을 집어넣어서 그래프를 표현해보면 1일 때 2고요. 좀 작게 표현할게요. 2일 때 4고요. 3일 때 8이고요. 그지? 그러면 이 그래프들을 이으면 어떤 그래프? 우리가 알고 있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따라가게 된다고. 가능해? y는 a의 x제곱일 때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라는 거 알고 있었고 값이 무궁무진하게 커져 나간다는 거 상태 표현할 수 있었죠? 그걸 따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1보다 크다라는 밑이 1보다 큰 상황에서는 증가함수 무한대로 발산되나요? 콜. 자, R이 1입니다. 이건 2x가 아니네? 1이 들어갔는데? 어머나 세상에. 1의 n제곱은 1이죠? 그치?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1이라는 값을 나타내는 거야. 그럼 뭐야? 1, 1, 1, 1. 결국 y는 1. 상수함수 되는 거 보이죠? 이 극한값이 어디로 갑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해? 1로 수렴하러 간다. 그치? 확정값으로 계속 따라가는 거 보이죠?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리미트의 값을 구해봐도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 수민이 가능? 오케이. 보이죠? 그죠? R이 이번엔 1보다 작잖아. 그지? 음수도 가능하다의 표현인데 일단 양수부터 보면 2분의 1의 n제곱이야. 자, 여기는 일단 지울게 이제. 자, 2분의 1의 n제곱을 표현하러 갈 건데 어머나 세상에. 이건 반대되는 y축 대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1 대입하면 2분의 1이고요. 이번엔 좀 크게 표현해 볼게요. 2를 대입하면 4분의 1, 그 다음 8분의 1, 16분의 1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갈 텐데 이 그래프가 y는 2분의 1 x제곱과 같겠죠. 괜찮지? 그럼 이 그래프들은 항상 뭘 갖는다?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결국 넌 이 x축을 넘어가지 못하면서 그 녀석을 향해 계속 따라가는 그래프가 나타날 테니까 어디로 가? 플러스 0으로 가. 그걸 값으로 표현할 때 0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음수인 영역도 궁금하잖아? 이런 거 한번 해본다 이거죠. 0은 궁금해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치? 0의 n제곱은 0이니까 그럼 0으로 계속 똑같은 값으로 가니까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n제곱만 궁금한데 이 상황은 부호만 반대로 바뀐다고요. 자, 여기도 이제 지워서 그래프를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 이번엔 어떻게 될까? 1 들어가면 음수, 2 들어가면 양수, 다시 3 들어가면 마이너스 8분의 1 음수, 양수 16분의 1, 그 다음 32분의 1 점점 0을 향해 가는 거 보이죠? 그지? 홀수와 짝수일 때 부호만 다를 뿐 그 녀석을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 보니 여기에서도 어디로? 0으로. 여기에서도 어디로? 0으로. 맞아? 그럼 이제 우리 이런 거 알잖아.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가는 a, 이 k 그 값도 0이고 k가 무한대로 가는 a, 이 k 마이너스 1도 0이면 결국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an 곧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도 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 의미 괜찮겠어? 음수가 들어가도 결국 1보다 작은 곧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 나타나면 그 상황에 따라서 각각 값이 줄어들면서 x축으로 수렴하면서 줄어들게 위아래로 반복하게 되더라. 진동 발산이 아니라 진동하지만 수렴한다의 정보라는 거 체크하셔라. 오케이. 자, 그러면서 결국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확인했고요. R이 마이너스 1 때 냄새나죠? 이거 우리가 했던 거죠, 그죠? 대표적인 누구? 진동 발산이라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마이너스 1의 n제곱 된다고요? 다시 한번 그래프 표현해볼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계속 반복된다고. 그지? 그럼 짝수항일 때는 1로, 홀수항일 때는 마이너스 1로 값이 다르다, 수렴하지 않는다. 이걸 진동이라고 표현한다고. 자, 이 정도 담아내면 되겠죠? 그지? 얘는 뭐야? 얘도 진동이긴 진동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야.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입니다. 좀 작게 할게요. 2를 집어넣으면 4예요.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4를 집어넣으면 16. 이런 식으로. 그죠? 점점 커져나가긴 하는데 짝수일 때는 플러스 무한대 쪽으로,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발산하더라. 가능하지? 그러면 결국 이 상황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이 상황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여기다 일단 진동하고 있다라는 상태로 표현은 가능하겠네. 발산이라고 체크하실 수 있겠네.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이 사이에 우리가 지금 수렴하는 정보는 찾아냈습니다. 어디요? 여기요. 그게 어디로? 여기로 표현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가능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하나만 정리 하나 할게요. 자, 리미트 아래 n제곱을 가지고 저렇게 이제 분모의 꼴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분수의 꼴을 만들어서 그 녀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던져집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나중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까지 연결돼서 함수의 극한과도 연결되는 문제의 포인트인데 정리 한번 할게요. 첫 번째. 자, R이 1보다 클 때 어떻게 될까? 오케이. 하나씩 그러면 거쳐갑시다. R이 1보다 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R의 n제곱은 뭐가 되지? 무한대가 되죠. 그죠? 그럼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네? 그럼 뭐가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지. 뒤에는 상수항이죠. 의미가 사라지죠? 그럼 이 상황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a 곱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b분의 c 곱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d라는 녀석은 무슨 값이 될까? 라고 봤을 때 뒤에 거 의미가 사라지고 앞에 거 약분된다 이거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의미 괜찮아?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 a분의 c라는 값이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첫 번째 포인트. 오케이. 두 번째. 자, r이 1일 때 리미트 r의 n제곱은 1이 되죠. 그럼 여기에 1을 들어가면 되겠네? 그러면 그때 수렴하는 값을 적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a 더하기 b분의 c 더하기 d. 그죠? 리미트가 수렴할 때는 사칙연산, 다항시철 연산 가능하다. 1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1 대입해가지고 통통 끝나면 된다고. 세 번째. 마이너스 1과 0 사이. 그러면 1 사이. 그럼 이 녀석이 0으로 수렴하고요. 그러면 이번엔 얘네들이 0과 0으로 사라지죠. 그러면 뒤에 것만 남겠네? 그래서 결국 그 녀석에 대한 수렴의 값은 b분의 d. 뒤에 있는 상수항들의 b로 나타난다는 거 체크하셔야 돼.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죠? 아래 n제곱을 가지고 무한대로 갈 때와 수렴할 때, 0으로 수렴할 때 지금 정보들로 각각의 달라짐을, 그리고 1로 수렴할 때 달라짐을 체크한다고요. 자, r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저거 진동하겠죠? 그럼 수렴값이 존재하지 않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대입할 때 플러스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b분의 c 플러스 d인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c 플러스 d. 서로 다른 값이지. 그럼 이때도 진동한다. 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죠. 자, 여기 하나만 포인트 잡아요. 이 녀석을 다루는 의미 중 첫 번째 시작. 진동을 플러스 마이너스 1로 할 때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할 때 b의 값은 다르다. 가능해요? 그러면 얘는 다시 뭐가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뒤에 게 또 사라지고 앞에 거분의 앞에 거. 그래서 결국 여기서의 수렴값은 이 위와 동일하게 a분의 c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 가능합니까? 다시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발견.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서 표현할 때는 이렇게까지 정리된다는 거. 어떻게?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와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와 R이 1일 때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다는 거. 그죠? 왜? 여기 있는 녀석은 지금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잖아. 그럼 B분의 D잖아. 위와 아래는 A분의 C로 공통으로 간다며. 그러면 그게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잖아. 마지막 R이 1일 때만 이렇게. 혹시나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수렴하는 정보가 존재할 수 있다면 그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따로 빼서 계산하겠죠. 의미 괜찮죠? 근데 현재 이 상황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의 정보였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더라. 꿀꿀. 예스. 여기까지가 등비 수열의 극한이고요. 요거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3의 n제곱 4의 n제곱분의, 자, 이런 리미트 정보가 있답니다. 값이 얼마일까? 잘 봐. 아니, 하나만 더 정리하려고 숨 그렇게 길게 안 쉬어도 돼요. 괜찮아, 괜찮아. 생각보다 편해. 자, 얘 지금 왜인지 설명해 드릴게. 자, 얘는 어떤 테마를 하나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냐면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정리 한번 해드리려고. 오케이?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항상 뭐 비교해야 됐죠? 최고차항 비교해야 됐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아래 n제곱이 나타나면 그때는 R이 큰 쪽이 최고차항으로 간주된다. 표현 끝. 가능? 무슨 말인지 가볼게. 사실은요, 저 위에 거씩 정리하면 3의 n제곱 더하기 4의 n제곱 분의 위에는 3의 세제곱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곱하기 2의 2n제곱이었습니다. 2의 2n제곱은 4의 n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했죠. 그치? 그러면 우리는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R의 n제곱의 리미트가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값으로 이 안에서 숫자를 바꾸고 대표값을 찾는 거야. 그게 누구야? 3과 4 중에 누가 크다? 4가 밑이 크다. 밑이 큰 새끼로 묶어버리면 4분의 3의 n제곱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이 나타나죠. 리미트를 붙이면 얘가 어디로? 0으로 사라진다고. 신기하지? 뭔 일이 벌어진 거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뭐? n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일 때 이 식을 n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n분의 1 더하기 n제곱분의 1이 되고 리미트가 붙어있으니까 얘네들이 0으로 사라졌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R이 1보다 작은 값을 만들어버리는 밑이 큰 녀석으로 묶었을 때 리미트가 0으로 사라진다의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여기서 남는 새끼는 누구밖에 없다? 4의 n제곱. 밑이 큰 녀석밖에 안 남는다. 같은 활용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잘 기억 안 나시면 뭐 하면 돼? 딱 보고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근데 아래 n제곱 꼴이네? 밑이 큰 새끼 남기고 작은 새끼 다 던지라고. 오케이? 그럼 밑이 큰 4의 n제곱과 4의 n제곱의 앞에 뭐가 남아? 2가 하나 남지? 약분하면 얘네들은 지금 다 사라진 거고 2 하나 남는 거야. 그래서 결과값이 2라고요. 됐겠죠? 하나만 더 써볼게. 표정들 매우 좋아. n이 무한대로 가는 3의 2n제곱 더하기 1 더하기 4의 n제곱 분의 자, 얼마죠? 3분의 1만 보시라고. 여기 주인공 누구? 3의 2n제곱 9의 n제곱 플러스 1 앞에 3의 1제곱으로 꺼낼 수 있죠. 3의 2제곱 9의 n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나머지 거 바꿀 거 없죠. 근데 9가 제일 크잖아. 나머지 거 날라간다고. 가능해. 결국 밑이 제일 큰 녀석들끼리 비교하면 9의 n제곱이 약분되고 3, 1 남아서 3분의 1 답이라고요. 한 번만 더 해볼까? 오케이. 얘는 조금만 바꿨더니 어렵네. 0이죠. 가능해요? 오케이. 아니, 너무 어렵게 됐나봐. 미안해요. 바꿀게. 숫자 하나만 바꿔본 거야. 사실 이게 2죠, 2. 자, 얼마야? 닥쳐. 왜 이래? 1이잖아, 1.
숫자 바꿨잖아. 아까 뭐였어? 여기가 3이 되면 루트 3의 세제곱이 얼마지? 루트 27이죠? 3 루트 3? 응? 여기는 얼마야? 4죠 4. 루트 16. 누가 커? 얘가 커. 그잖아. 그러면 크니까 얘네들이 날라가. 얘도 날라가. 얘도 날라가. 다 날라간다고. 그럼 분자 0. 분 5는 얘 하나 남아서 3 남잖아. 루트 3분의 0. 그래서 0인 거야. 가능해? 위아래가 차수가 같은, 그러니까 밑이 같은 녀석이 우세할 때만 값이 존재하는 거? 나머지 밑이 더 큰 새끼가 나타나면 당연히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으로 수렴할 거 아니야. 위에가 더 큰 새끼 있으면 뭐야? 무한대로 발산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한번 써본 거고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되겠죠? 이렇게 되면 뭐야? 여기가 이제 2로 바뀌면 얘 앞으로 꺼냈을 때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의 제곱의 n제곱이지?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3의 n제곱이고요.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2n제곱 4 곱하기 4의 n제곱이라고. 둘 중에 누가 커? 얘가 크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건 0으로 사라진다고. 그치? 상수항 신경 쓸 필요 없다. 항상 얘는 무조건 날려라. 0으로 사라진다. 그죠? 밑이 8이라고 해서 갑자기 8이 제일 크다. 미친 거야. 그죠? 상수항이야. 여기 하고 4, 밑이 4, 밑이 4. 여기도 플러스 1을 곱하기 4로 꺼낼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약분시켜서 4분의 4,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한다. 예제 5번. 일단 하나 하자. 그거 다 맞추면 거기서 딱 끝내고요. 그거 틀리면 얘 7번 하나 갈게요. 자, 스톱! 같이 가시죠. 문제의 답은 넘버 3. 괜찮았지? 내가 일단 주소 줄게. 여기까지 왔어. 앞에까지. 자, 갑니다. 문제 한번 봐봐요. 8이 있고요. 9가 있습니다. 뭐 날려? 8 날려. 오케이. 뒤에 봐봐. 여기도 2의 세제곱 8, 3의 제곱 9. 8 날려. 그럼 여기 플러스 1이 곱하기 3으로 꺼내질 거고 여기 9n-1이 9분의 1로 꺼내지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지요. 오케이. 그럼 결국 여기서 9n제곱 9n제곱이 약분되니까 9분의 1이 위로 올라가면 a분의 27. a의 값은 6분의 27이었나? 3, 2, 6, 3, 9, 27, 2분의 9였나봐요. 가능하겠죠? 오케이. 자, 그래놓고 아래 내려왔다? 어머나? 뭐야? a가 2분의 9니까 아래 n제곱 아래 n제곱 꼴에서 뭐야? 얘가 무한대로 발산이죠? 그지? 여기서 지금 a가 2분의 크고 1보다 크다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a의 n제곱은 1보다 큰 값에서의 리미트니까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가능한가요? 오케이. 그럼 이제 무한대분에 무한대니까 뭐 해야 돼? 상수항 날려. 나분의 나야. 마이너스 앞에 있고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로 결과값은 마이너스 a분의 1이죠. 그치? 집어넣으면 역수의 마이너스 9분의 2. 괜찮죠? 오케이. 좋아. 자, 예제 7번으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진짜 마무리예요. 자, 문제의 답은요 2번입니다. 자, 문제 봐봐.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큰 상황에서 리미트가 4로 수렴할 때 이 녀석이 수렴하려면 결국 수렴한다는 조건하에 B의 자연수 B의 모든 값의 합을 구하라. 문제 던졌어. 그죠? 첫 번째 확인할 거 뭐였지? 이 마이너스는 B분의 1 마이너스는 B분의 1이라는 지금 밑을 보여준다는 걸 첫 번째 확인했어야 되죠. 마이너스 지수는 역수.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밑이 역수로 바뀐다의 표현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었고 밑이 A입니다. 밑이 B분의 1입니다. 여기서 역수시켜서 B분의 1을 배치하면 1보다 작은 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 그죠? 1보다 작은 값 0으로 사라지죠? 0으로 사라지죠. 가능하지?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둘 차이 곧 a제곱이라는 값이 4입니다 라는 정보로 나타나서 1보다 큰 a의 값 2입니다 라고 찾아내게 만들었죠. 첫 번째 정보였죠. 걸.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얘가 수렴하게 만드는 b의 값 찾기 라고 했으니까 저 안에다가 a에 1을 집어넣으면 4의 n제곱분의 b 플러스 1의 n제곱이 된다.
4분의 b 플러스 1 전체 n제곱이 되더라. 그 녀석이 뭐 하게? 수렴하게. 무슨 말이야? 극한값이 존재하게, 그죠? 리미트 값이 지금 수렴하게라고 얘기하면 리미트 아래 n제곱이 수렴 조건 뭐였어? 그 안에 있는 r 4분의 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1에는 등호가 들어간다. 그럼 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와 4 사이, b는 마이너스 5와 3 사이. 이거 다 더하면 큰일 나죠. 그죠? 이유는? 그렇지. 자연수 조건까지 붙어 있어서 당연히 안 됐지만 그거보다 먼저 나의 b라는 녀석이 1보다 크다의 조건이 있었다는 거 확인하고 들어오셨어야 되겠죠? 그럼 결국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공통범위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b를 찾는 나의 범위는 1과 3 사이.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 뭐뭐? 2 또는 3 더하면 얼마? 5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 괜찮겠죠?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극한을 수열과 연결시켰다. 이유는 뭐였다? 그냥은 아니죠. 이걸로 이제 급수를 다가가서 결국엔 뭐 하겠다? 정적분이라는 넓이의 표현을 가지고 있던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하겠다. 오케이? 모든 건 다 그래프적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그래프를 또 다른 방향으로 보기 위한, 그래서 새로운 그래프를 그려내기 위한 방향으로서의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다. 판단만 해보시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시험의 포인트들은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갖고 있더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수열의 극한 수업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